영양제 많이들 드시고 계시죠? 저도 되게 많이 먹는데요. 이 영양제를 섭취할 때 안전하고 부작용이 좀 덜 나고 궁합이 좋게 섭취하셔야 되겠죠? 최대한 효율적으로 흡수가 잘 되게 섭취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영양제를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영양제를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 꿀팁들을 좀 공유를 드릴게요. 영양제를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고, 그때 다루지 않았던 좀 여러 가지 부분들,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한 부분들,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들, 그리고 실제로 영양제 섭취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영양제를 섭취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제가 말씀드렸던 오마비디우씨를 기준으로 섭취 방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죠. 자, 영양제를 섭취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게 식후에 섭취하는 거, 공복에 섭취하는 거, 그리고 같이 섭취하면 좋은 거, 같이 섭취하면 좋지 않은 거, 이런 정도를 나눠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죠. 보통은 미네랄류는 식후에 섭취하는 게 좋고, 그리고 미네랄끼리는 많이 겹치면 좋지 않고, 기름 성분은 식후가 좋고, 수용성 성분은 공복이 좀 낮고 그렇기도 하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마비디우씨라는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 비타민 D, 비타민 C, 유산균, 요걸 기준으로 섭취 방법을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심화편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메가3는 기름 성분이죠. 당연히 식후에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미네랄 성분이기 때문에 위산에 의해서 이온화가 되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식후가 좋습니다.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공복이 나을 수 있어요. 다른 음식이나 기름 성분과 서로 경쟁적으로 흡수에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B군은 보통은 저는 식후를 추천드립니다. 위장장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비타민 D, 기름 성분이죠. 지용성 비타민, 식후가 낮고요. 비타민 C는 수용성이니까 당연히 공복이 낮구나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볼륨이 너무 크고 산성 성분이기 때문에 속쓰림이 유발될 수 있으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후 섭취, 저는 일반적으로 식후 섭취를 합니다. 그리고 유산균은 식전이나 식후나 대부분 큰 차이는 없는데 그냥 편하게 식전으로 그냥 놓을게요. 공복에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조금 더 심화된 버전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미네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후 섭취가 나은데, 이런 복합 미네랄을 드실 때는 보시면은 볼륨이 상당히 크죠. 여기 칼슘에 비타민 D에 마그네슘에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너무나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식후로 통을 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죠. 칼슘 따로, 마그네슘 따로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 점심 식후에 같이 먹거나 아니면 저녁 식후에 같이 먹거나 이런 경우에는 칼슘, 마그네슘 모두 볼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서로 흡수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섭취하는 방법은 이왕이면 따로 드실 때는 나눠서 아침에 뭐 칼슘, 저녁에 마그네슘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나눠서 섭취하는 게 이상적이다. 위산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흡수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미네랄들은 따로 섭취하는 거는 최대한 분리한다. 이게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종합 비타민이 어딨지? 이런 게 종합 비타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종합 비타민을 먹을 때 이런 미네랄 같은 걸 같이 먹는다고 쳐볼게요. 종합 비타민에도 미네랄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런 칼슘, 마그네슘도 미네랄이죠. 그러니까 같이 드시면은 서로 방해할 수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도 식후 섭취가 나은데 미네랄도 식후 섭취가 낮죠. 그렇더라도 이왕이면은 따로 떨어뜨려서 먹는 게 좋겠다. 이상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수가 많아지면은 따로 떨어뜨려 놓기가 되게 힘들어지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식사 직후에 먹고 식사 3-40분 뒤에 먹고, 요 정도 시간 텀을 두거나 식사 도중에 먹고 식사 30분 뒤에 먹고,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좀 떨어뜨려주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먹는 거지 이상적인 거는 좀 분리하는 게 좋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네랄들, 이런 미네랄과 이게 사실 눈 영양제인데 여기 들어가 있는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아스타잔틴, 루테인, 지아잔틴, 이런 게 카르티노이드 계열의 색소인데요. 이
이 카로티노이드 색소는 미네랄과 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과 좀 따로 떨어뜨려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타민 C 같은 거는 보통 반감기가 대단히 짧죠. 한 4시간 이하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이왕이면은 한 번에 2알, 3알씩 메가도스 하지 마시고 최대한 나눠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또는 그 한 알짜리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3시간, 뭐 4시간마다 이렇게 나눠서 섭취하는 게 좋죠. 메가도스 하신다고 뭐 3알씩 2번 먹거나 2알씩 3번 먹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한 알씩 다 쪼개서 먹는 게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비타민 C를 섭취할 때는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이왕이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용성 성분 비타민 A, D, E, K, 그리고 오메가3, 밀크시슬, 아스타잔틴, 보스웰리아, 코큐텐, 커큐민 이런 것들은 식후에 드시면 좋죠. 지용성 성분이니까요. 근데 너무나도 많이 몰아서 넣으면 기름 성분끼리도 흡수 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오메가3 같이 볼륨이 큰 거와 다른 커큐민이나 밀크시슬 같은 경우는 좀 떨어뜨려줘도 좋다. 근데 보통은 한 2개 정도는 같이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용성 성분끼리 좀 그룹을 나눠가지고 좀 분리하는 게 낫다. 너무 분리하기 어려우면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직후에 한 그룹, 식사 30분 뒤에 한 그룹 이런 식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섭취하는 방법 맨날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비타민 D 어떻게 드시죠? 처음에는 4,000 단위 정도를 먹어도 문제가 없지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4,000 단위를 쭉 먹으면 수치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는 1,000에서 2,000 정도로 낮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미노산류, 글루타치온, 단백질 파우더, 뭐 콜라겐, 뭐 시스테인 이런 류는 보통은 다른 아미노산이나 미네랄들과 붙는 성질이 있고 단백질끼리도 붙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공복에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개수가 많아지면은 좀 이렇게 좀 분리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종합 비타민류 같은 거나 스피루리나 그리고 맥주, 효모 이것도 다 종합 비타민의 영역이죠. 다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식후에 드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식물성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 같은 경우는 녹차 카테킨 같은 거, 커큐민, 그다음에 피크노제놀, 레스베라트롤, 케르세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흡수가 식전 식후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편한 시점에 섭취하시면 되고, 그리고 베타글루칸, 베타시토스테롤 이런 복합 5탄당이나 6탄당이 막 연결되어 있는 복합 당은 다른 당과 흡수 경쟁을 하고 콜레스테롤 같은 거랑 결합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공복에 드시는 게 좀 낫고요. 요약하자면은 최대한 좀 나눠서 겹치지 않게 먹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섭취하는 방법을 저와 함께 한번 논의 한번 해볼까요? 밴드에서 제가 상담한 케이스들을 가져왔거든요. 이게 상담한 것 중에서 일부 케이스를 가져와서 난이도를 가장 쉬운 게 하, 중, 상, 천상계 가장 어려운 것까지 한번 구분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케이스는 난이도 하입니다. 드시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섭취하고 있는데, 섭취하는 게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 람노풀, 알파, 유산균을 먹고 있죠. 공복에 먹을 거는 유산균,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식후에 먹어야 되니까 대충 한번 짜보면은 아침 식전에 유산균 하나, 아침 식후에 마그네슘 하나, 오메가3 하나. 이 마그듀오라는 마그네슘 하루 3알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3 하나, 마그네슘 하루 3알을 이렇게 한 번에 넣으면은 위에 부담될 수 있으니까 좀 하루 2번 정도로 나눕니다. 마그네슘도 개수가 많아지면 서로 경쟁할 수 있으니까 좀 나눠주고요. 그래서 점심 식후에는 비맥스 이 메타 이거 하나, 비타민 B군이 메인인 이 비맥스 메타는 종합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성이 보통은 아침에 먹기엔 좀 헤비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먹기에는 수면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비타민 B군이 에너지 부스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심 식후에 하나 드시는 게 이상적이고요. 저녁 식후에는 마그듀오 2알 이 정도로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루에 3번을 굳이 먹기에 좀 부담되시고 좀 번거로우시면은 마그듀오 저녁에 먹는 거를 점심으로 그냥 옮겨서 비맥스 메타 한 알, 마그듀오 2알 이 정도로 그냥 흡수가 방해되더라도 좀 이 정도로 타협하시는 방법도 있죠. 자, 그렇다면은 난이도 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드시는 거는 스포츠맨즈 액티브 B, 이게 종합 비타민이고요. 오메가3, 유산균, 간 영양제, 칼슘, 마그네슘, 말산염, 인디아, 차전자 B 이렇게 먹고 있고, 운동하면서 3대 500 이거 운동할 때 먹는 거죠.
수박카피랑 이런 아르기닌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복합적인 영양제를 또 따로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다면 운동하기 전에 먹는 거 제외하고 일반적인 구성을 보면은 총 6개를 드시고 있고 스포츠 맨즈 이 나우푸드 이 제품은 하루에 3알 먹어야 되고요. 인디아 차전자피는 한 스푼 먹는 이 가루 타입이고요. 차전자피는 이런 식이섬유는 보통 공복에 드셔야 됩니다. 다른 영양 성분을 흡수할 수도 있고 공복에서 작동돼야지 변비 같은 것들, 가스 같은 걸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드셔야 되고 유산균도 따로 드셔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모두 식후에 드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던 루틴대로 아침 식전에 유산균 하나 그리고 아침 식후에 오메가3 하나 스포츠 맨즈는 하나만 먹습니다. 이거 되게 부담스러운 성분이거든요. 종합 비타민이라 그리고 솔리서치 SAT 하나 칼마 하나 그러니까 여러 개 넣지 말고 아침에는 이렇게 하나씩만 부담 없이 식후에 넣어주고 그다음에 점심 식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합 비타민 스포츠 맨즈를 2알을 먹습니다. 하루 3알 먹어야 되니까 아침에 하나 점심에 2알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밤에 먹지 않는 이유는 수면 방해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점심과 저녁 사이 한 3시나 4시쯤에 공복에 차전자피 한 스푼 5g 정도에다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같이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칼마를 솔리서치 제품을 하루에 2알 또는 3알 먹거든요. 많이 먹으면 4알인데 아침에 하나 먹었으니까 저녁에 하나나 2알 정도를 같이 식후에 드시면 되고 SAT 간 영양제도 하루에 2알 먹는 거니까 아침에 하나 먹었죠. 그러니까 저녁에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운동할 때 먹는 아르기닌 제품과 마카를 같이 드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난이도 상 이거 드시는 개수가 10개가 넘죠. 한 11개 자 11개인데 종류가 닥터지안 유산균, 리틀스 맥스데이 멀티비타민, 리틀스의 아르기닌, YDY 오큐클리오, YDY 마그디오, 안국 밀크시슬, 그린 프로폴리스, 마이니 슈퍼비, 쏜 조인트 서포트, 라이프 익스텐션 라이코펜, 트루엔 오메가3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은 공복에 드셔야 되는 걸 먼저 좀 골라보면은 유산균과 아르기닌 공복에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섭취 시점과 좀 무관한 거는 오큐클리어 그리고 그린 프로폴리스고요. 나머지는 모두 식후에 드시는 게 좋은데 좀 구분을 해보자면은 아침 식전에 그냥 기본 상수값 유산균 하나 일어나자마자 하나 드시고 자 아침 식후에 종합 비타민 하나, 오큐클리어 하나, 밀크시슬 하나, 오메가3 하나 여기서 종합 비타민과 오큐클리어는 하루에 2번 먹는 거니까 하루 2번으로 좀 쪼개려고 하나씩만 최대한 나눠서 섭취하려고 분배를 한 거고요. 점심 식후에는 맥스데이 그 종합 비타민 하나, 마그디오 마그네슘 하나 마그네슘 하루에 3알 먹어야 되니까 쪼개 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린 프로폴리스 안국 제품도 이거는 깨물어 먹는 거거든요. 하루에 2알 식사와 무관하니까 편하게 드시고 쏜 조인트 서포트는 하루 4알에서 보통 8알까지 먹기 때문에 2알을 쪼개놓기 위해서 2알을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는 아르기닌 그리고 저녁 식후에는 마그디오 2알, 쏜 조인트 서포트 2알, 라이코펜 하나 여기서 빼먹은 게 있는데 마이니 슈퍼비라는 걸 제가 여기다 안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이니 슈퍼비는 비타민 B군 고함량 제품인데 종합 비타민 맥스데이 멀티부스터랑 B군이 너무 겹쳐요. 그래서 그냥 같이 드실 필요가 없어서 그냥 드시지 말라는 차원에서 뺐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이렇게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침에 하루 4알 먹어야 되고 점심에 6알을 먹어야 되거든요. 부담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드시면 좋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식사 직후에 아침 같은 경우에는 2알 먹고 식사 30분 뒤에 나머지 2알을 먹어서 이렇게 시간통을 두고 먹습니다. 그럼 훨씬 위에 부담이 덜 되거든요. 2번에 걸쳐서 나눠서 섭취하시면 위에 부담이 덜 된다. 이걸 잘 활용하시면은 한 번에 6개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천상계 드시는 게 되게 많으신 분인데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드시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세 열네 15개를 드시고 계시네요. 이렇게 세팅이 돼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좀 지적했던 게 중복되는 게 있더라고요. 디칼슘 말레이트가 있었어요. 쏜 이걸 빼라고 말씀을 드렸고 쏜 베이직 B도 기초영양소랑 중복이 되기 때문에 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블루본의 킬레이트 마그네슘도 중복이 돼요. 이거 아마 칼슘 마그네슘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나 또는 충동 구매하셔가지고 남아서 그러실 것 같은데 이걸 다 빼라고 말씀드렸어요. 3가지를 빼고 섭취하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렇다면 섭취 방법을 좀 공유를 드릴게요. 자 기본값 아침 식전에 유산균 하나 그리고 아침 식후에 기초영양소 하나 칼슘 마그네슘 2알 그리고 오메가3 하나 프로폴리스 하나 그리고 MSM 하나 이렇게 드시고요. MSM은 저녁에 먹으면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아침 점심에 세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점심 식후에는 기초영양소 하나 비타민C 하나 MSM 하나 코큐텐 하나 이렇게 드시면 되고 코큐텐은 보통 종합 비타민에 있는 B군과 함께 궁합이 좋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 콜라겐을 제가 따로 안 넣었죠. 이
콜라겐은 공복에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점심과 저녁 사이에 그냥 따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후에는 칼슘, 마그네슘 2알, 비타민 K, 쏜 K 하나 이런 식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시는데 지금 개수가 많아지니까 또 마찬가지로 식사 직후랑 30분 뒤로 나눠서 좀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다 분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요소에 넣는 게 포인트다. 이 정도면 되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정도까지는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내 몸의 변화를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영양제를 섭취하는 방법과 좀 몇 가지 팁들을 좀 공유 드렸고요. 부작용 없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영양제를 섭취하는 방법을 예시를 들어서 공유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